이준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하루 더 연장돼서 오늘도 열렸습니다. 사흘째 열리는 건데요. 자료 제출이 미비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어요. 이제 근데 청문회 장면 어제 장면 중에 영상을 좀 준비했거든요. 잠깐 보고 얘기 나누시겠습니다. 1월 8일 퇴임 날 직원한테 빵 준 게 정말 사실입니까? 사실일 겁니다. 예. 예를 들면 30만 원 정도를 구입하고 한 20만 원어치는 뭐 기프티콘 구입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기프티콘으로는 안 되시고 선결제라고 해가지고 선결제? 기프티콘처럼 네.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제가 끊어드리거든요. 50만 원 정도면 네. 단팥빵 한 280개 정도 되거든요. 빵은 한 30만 원 정도 구입하고 20만 원 정도 기프티콘 같은 거 구입하는 것도 괜찮나요? 네, 가능하세요. 네, 지금 들으신 두 매장은 다 자택 근처, 하나는 관사 근처, 하나는 두 번째 거는 나폴레옹 과자점 애정하시는 그곳입니다. 지금 이 직원분들 설명대로 해당 매점이에요. 맞잖아요. 혼자 못 들고 가잖아요. 단팥빵 280개 들고 가실 수 있어요? 심지어 이 두 군데서 다 사셨어요. 같은 날. 네, 100만 원어치 사신 겁니다. 어떻게 들고 가셨을까요? 사건을 희화화하기 위해서 제가 희화화요? 답변을 희화화요? 선결제를 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돼요. 마지막 날 일단 긁어놓자. 아니에요? 정말 들고 갔어요? 정말 그런 식으로 모욕하지 마십시오.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진숙 후보자가 대전 MBC에서 퇴임하는 날 서울 자택과 대전 관사 인근 제과점에서 이제 97만 원어치 빵을 산 것과 관련된 질의 내용이었어요. 이제 직원의 녹취 내용을 들어보면 문의를 하는데 50만 원어치 사면 20만 원 기프티콘으로 구입 가능하냐? 그러니까 한 제과점에서는 가능하다. 다른 제과점에서는 기프티콘은 안 되고 뭐 선결제로 처리해 줄 수 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는 녹취도 이제 청문회에서 나왔는데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른 의원이 아니 기업 대표 만나려고 만나는데 본인 살고 있는 아파트 주변에서 빵집으로 불러서 4천 원짜리 빵 사면서 업무 얘기하는 게 가능하냐라고 물으니까 영업 비밀이라는 게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국민들이 방통위가 아니라 빵통이라고 부르겠다. 이러면서 이제 뭐 사퇴 촉구하고 지금 이런 기자회견도 열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휴일날 집 근처에서 빵은 자기 돈 내고 먹어야지 그거를 법인카드로 다 결제를 하면 되나요? 이게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정치를 할 게 아니고 MBC에 들어와서 임원이 됐어야 됐다. 제가 그런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지금 8년간 6억 원을 썼다는 겁니까? 저분이 MBC 본사에 고위직으로 있거나 대전 MBC에 가가지고 그리고 뭐 골프장 등등 비롯해서 특급 호텔 이런 데서도 상당히 거액을 썼는데 상당한 도덕적 해이가 있어 보이죠. 물론 뭐 청문회에서 저 법인카드 사용을 가지고 논란이 있는 게 뭐 이진숙 후보자만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많은 전례가 있고 뭐 또 지금 뭐 야당 대표의 부인의 그 법인카드 논란도 지금 뭐 형사적인 처벌 대상이 돼 있긴 합니다만, 근데 이진숙 후보자 저것도 문제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아요. 제가 청문회 잠깐 지켜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역사 인식에 대한 문제나 아니면 우리가 어쨌든 민주정치 체제잖아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 제가 보기엔 굉장히 독특한 분인 것 같고, 그리고 언론관, 방송관 전문성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기자로서의 전문성은 모르겠지만 경영자로서 또 방송통신의 행정가로서 그런 면에 비춰봤을 때 윤석열 정부는 저 사람밖에 없었을까. 그러니까 방통위를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지난번에 김홍일 방통위원장도 사실은 적임자는 아니었잖아요. 그분이 평생 검사하시고 권익위원장 하시던 분을 불러다가 방통위원장을 시켰는데, 저는 방송 전문가들이나 그걸 전공한 학자들 중에 윤석열 정부의 말을 고분고분 들을 사람이 많이 있는데 구태여 저렇게 야당과 또 이 현업 관계자들의 반발을 일부러라도 사려는 듯 저런 분을 푸지 않친 이유가 뭘까? 그 대목이 너무 궁금했어요. 저분이 그럴 만큼의 어떤 탁월함이 있거나 뭐 적어도 야당은 반대하더라도 같은 업계 일각에 그런 전폭적인 지지를 받거나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저분을 불러다가 이 지금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방통위 문제는 권력이 바뀔 때마다, 그러니까 어떤 당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 방송을 장악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매몰되어 있는지
그래서 저야말로 그 특히 이제 MBC가 지금 그 핵심이에요. 지금 완전히 지금 그 핵폭탄 같이 돼버렸는데 그걸 한번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MBC 사장이 바뀌면 권력 선거에 있어서 얼마만큼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지금 그 계량화된 통계 결과를 좀 보면 이렇게 사장을 뽑는 것 때문에 박문진 이사장서부터 시작해서 이사진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거의 그 굿판처럼 이런 상황을 만드는지 그 결론이 무엇인지를 좀 수학적으로 확인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명색이 우리가 뭐 K-팝, K-드라마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나 안보나 여러 가지 수준에서 세계 10위권인데 언론이라는 이 중요한 하나의 민주주의의 기둥을 정치가 개입해서 권력이 장악하려고 하는 이 촌극이 계속되어야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우리 모두의 성찰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안이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지금 야당은 야당대로 자기네가 주도하겠다라는 것이고 여당은 또 권력은 우리가 권력을 진 만큼 우리 입맛에 맞는 사람을 사장으로 앉혀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사실 언론인들도 자괴감이 엄청나게 클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에 소위 그 정부에 반대하는 언론인들이 막 수모를 당하는 걸 보면서 참 정말 뭐 무력했었죠. 근데 그다음에 권력이 바뀌니까 가까웠던 언론인들이 기자가 되지 못하고 무슨 이상한 다른 일들을 하는 것을 보고 또 대자보가 붙어갖고 동료 기자들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충격을 먹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럼 기자들의 아이디어 자꾸 그러면 이제 무슨 시민단체 얘기하는데 시민단체도 다 색깔이 있고 진영이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 대안을 한번 생각해. 저도 대안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밖에 말씀 못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법카.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 민간인으로 무슨 국제회의를 하는데 미국의 국무부에서 초청을 받아서 조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먹었으면 그들이 불렀으니까 자기들이 법카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쪽에서 내더라고요. 멀뚱멀뚱 쳐다보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법카라는 제도가 없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공무원으로 하다가 자기 그만두고 민간 컨설팅 펌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이 공무원 봉급과 이 프린지 베니핏 가지고는 자식을 교육시킬 수 없어서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지금 뭐 아까 이재명 당대표와 부인 얘기도 하셨고 지금 이진숙 지금 후보도 그 얘기하고 제가 누구라고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 국회의원 하다가 뭐 공공기관장을 하면서 그 법카로요. 무슨 명품 뭐 스카프에 심지어는 저 반찬 마트에서 반찬거리까지 사가지고 국회에서 망신을 당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이 법카가 지금 보니까 정말 나 이런 말 하려고 했어. 개나 소나 다 갖고 있다고 말할 뻔했는데 그 말은 아니고요. 이 법카 제도에 대해서도 이거야말로 개혁의 일환으로 좀 바꿔야 돼요. 여기까지. 지금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죠. 이상임 부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소추안 발의해서 보내보고했고 오늘 아침에 사임했고 윤 대통령이 연지간을 재가를 했어요. 뭐 지금 뭐 방송법 가운데 뭐 방통위법 관련해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진행 중이고 어떻게 보면 이 국회가 이 정치가 정말 계속 떠들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인데 지금 방통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장면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확대해 가지고 들여다보면 정말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의 정치라고 볼 수 있나 할 정도로 굉장히 졸렬해요. 모든 일들이. 지금 벌써 몇 번째입니까? 방통위원장에 그 임명됐다가 사임하고 뭐 그 중간에 탄핵소추 올라오고 결국엔 이걸 공영방송을 다 자기 뜻대로 좌우하겠다라는 목적하에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진 않죠. 지금 올라가 있는 그 방통위법만 하도록 그런 걸 막고자 만든 건데 이걸 왜 그러면은 우리 정권 때 만드냐. 우리 정권 때는 일단 장악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당신들 정권 때 해라. 지금 이런 논리예요. 물론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하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 않은 책임도 있는데 결국 저는 이게 이제 언론을 정치로부터 어떻게 독립적으로 위치 지을 건가에 관한 이제 진통이 지금 몇 번의 정권을 그 거치면서 계속 되고 있는데 이 악순환을 좀 어떻게든 끊어야 된다고 보고요. 결국 저는 방통위를 저렇게 파행시키면서
또 이제 그 상임위원 임명하고 저 이진숙 씨 뭐 청문회에서 반대해도 임명해가지고 2인 체제로 MBC 이사진 다 바꾸고 사장 바꾸고 그럼 KBS를 그렇게 했듯이 이 시나리오대로 갈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정권이 끝나고 나면 그 책임을 정치적 책임, 법적 책임을 안 지느냐? 안 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정치적 책임,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거고 정권이 바뀌게 되면 똑같은 일이 또다시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좀 양식이 있는 이성이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이 제도적인 대안을 가지고서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그런 공론들을 만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잠깐만. 말씀 듣는 와중에 대안이 떠올랐어요. 방통위를 폭파시켜버리는데요. 아예 없애버리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그 말씀에 잠깐 이의를 달자면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대로 하자면 그 외연상으로는 굉장히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소위 야권이나 이념적으로 특정 이념군에 유리한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편파적일 수 있다라는 우려를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방통위가 왜 필요한 거죠? 미국에도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근데 다 찾아보진 못했는데 방송 관련해서 기계 장비라든지 디지털 기술과 관련한 위원회는 있지만 이렇게 사장을 바꾸고 뭐 편집이 어떻게 되고 또 누구 평론가 잘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좀 겪어봤거든요.